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이번 7월은 정말 장마의 계절이었는데요. 저는 이 비 오는 날과 습함마저 사랑하는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와 함께 돌아온 초복, 중복에 맛있는 닭고기들 많이 드셨나요? 저는 초복에는 제가 닭고기 요리를 하고 중복에는 어머님이 끓여주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삼계탕 말고 좀 특별한 거 해보고 싶어서 닭 한 마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좀 큰 닭으로 해보려고 토종닭을 구입했는데 고기가 좀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토종닭 안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고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질도 고기가 커서인지 뭔가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닭 한 마리는 칼국수를 넣어서 먹는 맛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계탕처럼 육수를 내주는 게 먼저입니다. 저도 닭 한 마리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맛도 괜찮고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래 우려낸 닭고기의 육수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영상들을 찍고 보면은 제가 요리하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육수에서 고기만 건져내서 먹을 크기로 먼저 잘라줍니다. 육수는 좀 더 끓여서 졸여줄 거예요. 체에 걸러서 육수를 따라내줍니다. 아까 손질해 놓은 야채들이랑 칼국수를 다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에 치킨 스톡이나 국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만 살짝 가미해주면 됩니다. 근데 칼국수를 안쪽으로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뒤적뒤적 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칼국수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양념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저는 장마철에 정말 집 밖으로 한번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정말 없더라고요. 워치 끼고 있으면 천보도 안 걷는 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홈트를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뜨개인들도 근력 운동 필수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는 복싱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글러브까지 끼고 운동해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라테스 강사할 때 틈틈이 찍었던 운동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이유가 무작정 다이어트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살려고 운동한다는 말 아시죠? 나이 들면서 정말 살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니까요. 저는 혼자 뜨개 하면서 맥주 마시는 거 즐겨 하거든요. 이 시간이야말로 천국입니다. 맥주 얘기가 나온 김에 안주 추천해 드릴게요. 버킷칩이라는 과자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짠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 정말 강추합니다. 내 차도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크리스탈이고 다 크리스탈이네.
세차예요. 세차공 세트. 크면 어떡하나 했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92.1. 오! 대박! 우와! 짱이다, 이거! 체중 분산 확실하다! 제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2박 3일간 양평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동생을 데리러 간 김에 이케아로 구경을 갔어요. 아직 뜨개방이 완성되지 않아서 살 물품이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동생이랑 둘이 살 때는 자주 왔던 곳인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새로운 물품들도 많고 볼거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저희 5살 차이인데 정말 친구처럼 잘 놀아요. 이케아 구경하실 때는 쇼룸에서 그냥 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으면 꼭 가격이랑 이렇게 미리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그 물품을 찾아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케아는 테마별로 쇼룸을 굉장히 잘 꾸며 놓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고 나면은 내가 어떤 테마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감히 꾸며보지 못할 이런 느낌을 보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컨츄리풍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를 볼 때마다 언젠가 꼭 우리 집에 달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에 원목으로도 집을 꾸며봤고 이번 집은 굉장히 모던하거든요. 다음 집은 좀 아기자기하게 또 꾸며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싱크대 안에 있는 레일은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부탁해서 꼭 한번 설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도전하지 못했는데 꼭 해보고 싶은 인테리어가 있는데 러그입니다. 뭔가 러그를 하나 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질 것 같은데 쉽게 못 고르겠어요. 기본으로 아이보리를 하면은 무난할 텐데 전 또 흔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러그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리튼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거기 러그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혹시 예쁜 러그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에 꼭 놓고 싶은 건 전신 거울인데요. 이케아에서 동그란 큰 거울을 발견했는데 정말 예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레임이 이 큰 거는 검정색밖에 없더라고요. 프레임이 화이트였으면 바로 질렀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을 완전 채울 것 같아서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심지어 날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기 어려운 물품은 미리 배송이 가능한지 봐주면 좋더라고요. 이 물품은 배송이 가능해서 일단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케아를 다 구경하고 저녁은 남편이 사준다고 해서 쫄쫄 굶다가 양평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집 가는 길에 새로 생긴 흑염소 고깃집인데요. 동생이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처제 흑염소 한번 먹여야 된다고 해서 와보게 됐습니다. 매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테이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와서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먹기 전에 흑염소 진액을 주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흑염소 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거라 수육은 도전을 못했고 전골로 요리를 먹었어요. 근데 비린내 나지 않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양평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양평 굴림미술관이 있어요. 여기는 양평 군민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1,000원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저렴한 데 비해서 작품들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날 민정기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색채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옛날에 쓰신 색감들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색감을 내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림만 그리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의 수가 많았고 그리고 그 크기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카메라가 온전하게 색깔을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민정기 작가님의 작품 전시 꼭 한번 보러 와보세요. 미술관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번 6월에 새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동생이 서울에 있는 도서관보다 훨씬 좋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도서관 카드도 새로 발급받고 대출할 때 새로운 기계 쓰는데 신기했어요. 이렇게 카드를 올려주기만 하면은 대출이 됩니다. 이날은 저희가 문화데이로 지정을 해가지고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온전히 문화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날의 마무리는 둘이 함께 갈산공원에 가서 러닝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늘 둘이 함께 러닝을 했었거든요. 또 양평에서 이렇게 같이 뛰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버렸어요. 마지막 이제 서울에 동생을 데려다 주기 전에 미리 원데이 클래스 요가를 등록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아침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양평 서종에 위치한 곳인데요. 자연이랑 어우러져서 요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가를 하는 동안 천둥번개까지 쳤거든요. 근데 정말 운치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분위기와 어울리는 선생님의 티칭이 정말 따스하고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생이랑 제대로 된 힐링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동생이 양평 올 때마다 여기는 꼭 와서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 뜨개를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분께서 이렇게 멋있는 샤워 타올을 선물해 주셨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생각보다 거품도 정말 잘 나고 몸이 깨끗하게 씻기는 게 완전 따봉입니다. 짠! 드디어 지퍼만 달면 마무리입니다. 지퍼 달기 전에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떴는지 보여드리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무늬였거든요. 보시면 모자며 여기 뒷부분까지 다 무늬예요. 그리고 얘는 바텀업 방식으로 뜬 거여가지고 앞면 2개 그리고 뒷면 따로 뜨고 후드 따로 뜨고 그 다음에 소매 따로 뜨고 이렇게 해서 다 이어 붙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또 주머니도 사선 주머니도 달리고요. 그래서 되게 레벨 4의 완성판이다 싶었던 게 이 있는 것도 어깨나 옆부분은 돗바늘로 이었고요. 그리고 소매를 다는 거는 빼뜨기 방식이었어요. 빼뜨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의 끝부분이랑
그리고 주머니 부분은 아이코드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퍼를 달기 위해서 이중으로 고무단을 떴어요. 요 사이에 지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퍼를 산 게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주문했거든요. 지퍼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지퍼를 미싱으로 쭉 박아버리려고 했는데 옷이 두꺼워서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지퍼를 달아줬습니다. 지퍼까지 진짜 다 끝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 고생했답니다. 이제 바늘 이야기 대반을 이룬 레벨 4에서 마지막 과제만 남았습니다. 미리 게이지를 내고 세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전에 샀던 거거든요. 저 장비병이잖아요. 블로킹하는 매트인데 이렇게 케이스에 들은 게 아마존에서 파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구입을 했다가 지금 게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귀여운 핀셋까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색으로 조끼를 뜨고 있을 거예요. 유독 저의 일상이 많이 담긴 브이로그였는데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